자, 우리가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복권에 당첨이 되고 어떤 사람이 정말 재물운이나 당첨운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 뭐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난 연월 일시를 가지고 이 네 가지 기둥 속에 8글자가 들어가서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날에 태어났느냐, 이것을 우리가 일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태어난 일간을 중심으로 이 8글자가 어떻게 서로 생극제화를 하고 또 여기에 뭐 어떤 운이 있는지 이런 걸 놓고 살펴보는 건데, 일단 우리는 재물운에 관계된 복권 당첨 가능성에 관계된 그것만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재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편재라고 해서 편재 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재라고 있습니다. 정재운, 정재를 두 가지를 놓고 보면 둘 다 재물운이지만 일단 약간 차이점은 있습니다. 편재라는 것은 일종의 횡재운입니다. 횡재운. 치우칠 편자에다 재물, 치우친 재물이라 이렇게 우리가 뭐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뜻하지 않은 재물을 우리가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뭐 주식 이런 거 샀는데 굉장히 거기 뭐 개발이 된다든지 주식에 호재가 된다든지 했을 때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또한 복권에 당첨된다든지 로또에 당첨된다든지 뜻하지 않은 재물을 우리가 편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재는 무엇이냐? 그냥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생활을 해서 받는 월급, 봉급쟁이 생활 했을 때 거의 뭐 정규적으로 규칙적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또한 장사하면 물론 뭐 대박 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들, 주로 이러한 것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재라고 합니다. 물론 편재와 정재는 두 가지가 다 재물이긴 하지만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재가 있는 사람은 복권에 당첨이 안 되고 편재가 있는 사람은 당첨되나요? 뭐 그거는 또 아닙니다. 이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만 정재가 됐던 편재가 됐던 재물인데 일단은 이 편재가 잘 발달되면 횡재수라든지 뭐 이런 복권에 당첨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정재는 말 그대로 그러한 것보다는 내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된 재물이지만, 이런 사람들, 정재가 발달된 사람들은 편법적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버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정재도 많이 있고 또 편재가 운에서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면 서로 뭐 엮인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면 또 이 편재의 그런 특성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재물운이 어떤 사람이 그럼 재물운이 있고 복권 당첨운이 있느냐? 내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천간과 지지 사이에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재물이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만세력을 보시면 그것을 좀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쉽게 만세력에 보면 편재와 정재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뭐 한자로 써 있는 것도 있고 한글로 써 있는 거 있는데 요즘은 한글로 많이 적혀 있으니까 일단 여기에 내가 편재가 있다. 여기도 편재가 있어요. 여긴 정재가 있어요. 여기도 뭐 또 편재가 있어요. 자, 재물이 지금 많죠.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재물이 많게 되면 우리가 그걸 재다신약이라고 하는데, 재물이 많아서 내가 기운이 굉장히 약해진 거예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재물은 많지만 실제로 재물이 많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재물에 치여서 결과적으로 내가 오히려 누구한테 사기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주식을 하면 급등주만 노린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투기성만 노린다든지, 로또를 한다고 하면 막 일주일에 막 몇십만 원씩 산다든지 몰빵을 한다든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돈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지금 보면 딱 두 개 있는데 이 지지와 천간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 나하고 같은 기운입니다. 여기도 나의 기운, 예를 들어 수의 기운이라고 하면 여기도 수의 기운이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됐을 때는 내가 나도 강하고 재물도 좀 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쉽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라는 것은 똑같은 오행의 기호를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비견, 겁재라고 또 나누어지긴 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럼 결과론적으로 이 사람은 자기의 기운도 강하고 재물도 강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재물복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재물복이 있거나 복권에 당첨된다든지 부자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일단 신왕제왕한 사주입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나도 강하고 재물도 강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신이라는 것은 나를 나타내죠. 그러면서 나도 강하고 신왕, 나도 강하면서 이 재물의 기운도 강한 것을 우리가 신왕제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재물복이 여기 보세요. 물론 여기에 뭐 내하고 똑같은 기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이 밑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난데 여기도 나의 기운, 여기도 나의 기운, 여기도 나의 기운. 근데 재물은 여기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한 거하고 반대죠. 이건 다 나. 재물은 날랑 하나. 이런 것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군비쟁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나하고 무리를 지어서 그러니까 서로 무리를 지어서 재물이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툼, 전쟁. 이럴 때는 오히려 또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신왕제왕은 뭐예요? 나도 강하고 재물도 강할 때. 근데 내가 너무 강하고 재물이 약하면 안 되고 아까는 또 나는 약한데 재물이 많아도 안 됩니다. 일단 이랬을 때 나도 강하고 재물도 강했을 때 부자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일단 신왕제왕이 제일 일단 뭐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재물이 공망. 우리가 이제 재물을 재성이라고 하는데 이 재물의 공망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이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재물의 기운이 비어 있어요. 재물이 있긴 있는데 여기 재물인데 여기에 공망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있긴 있지만 빌공짜 그 역할을 못하고 비어있다. 그런데 운에서 이 비어있는 운을 딱 쳐버려서 충돌이 일어난다든지 극이 온다든지 뭐 합의된다든지 여러 가지 변화가 올 때 그때 재물복이 대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왕제왕 그리고 아까 세 번째 제다신약이나 군비쟁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재물복이 없냐? 이건 아닙니다. 즉 이렇게 됐을 때는 뭐냐면 대운이나 세운에서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오면 됩니다. 이거는 뭐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힘들고 일단 그렇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주 외에 관상, 성형수술을 한다든지 손금 수상이 바뀐다든지 그 다음에 이름을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풍수의 집을 기운을 좋은 데로 옮긴다든지 했을 때 그때 재물복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나의 기운 강하고
재물 강하면 대체로 부자 될 가능성 많습니다. 그리고 재물의 기운이 공망인데 실제 잘 발달은 되어 있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공망이 돼요. 그러면 이 운에서 운이라는 것은 대운과 세운, 월운, 일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운에서 이것을 갑자기 확 쳐버리는 기운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안에 숨어있던 게 바깥으로 튀어나오면서 재물이 운이 좋아질 수가 있고요. 여기 재물이 이제 나를 비롯해서 재물 다 많은데 실제로 내가 컨트롤하기 힘들어요. 그랬을 때 나의 기운,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올 때 재물복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많아, 나, 여기도 나, 여기 이제 재물 하나, 이렇게 달라, 이거 나 이랬을 때 나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뭐야? 나눠 먹을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랬는데 이때 이것을 눌러주는 기운이 온다든지 아니면 재물이 또 들어와요. 그러면 빵의 파이가 빵이라고 칩시다. 빵이 요것만한 게 있던 게 갑자기 크게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서로 이렇게 해서 나눠 먹던 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빵을 나눠 먹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재물이라고 치면 재물복이 들어오겠죠.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바꾸는 거, 이것은 사주팔자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재물운이 한번 결정이 되면 일단 사주의 모든 기운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DNA라고 하는데 부모로부터 DNA를 받으면 바꿀 수가 없잖아요.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사주 속에 재물 이런 게 다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못 바꾸면 그 사람 운명은 정해졌다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주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사주가 아무리 나쁘다고 하더라도 잘 되고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조선에는 노비가 무려 50%가 넘었습니다. 50%가. 그러면 이 노비는 타고날 때 무조건 한 번 노비는 영원한 노비예요. 물론 조선 후기 가서는 노비가 또 몰래 사고 또 자기 신분을 바꾸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때는 좀 많이 좀 달라지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노비의 입장에서는 이 중에서 이 사람은 사주팔자가 좋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관상도 제왕의 상을 타고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체격 골격 다 좋고. 그런데 이름은 돌쇠, 개똥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렸으니까 이름은 노비는 성이 없었으니까 안 좋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손꼽이라든지 그리고 또 운 좋게 좋은 집에서 기가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한 번 노비는 영원한 노비예요. 그거 뭐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게 바로 환경입니다. 내가 태어난 환경, 부모가 누구냐? 아니 내가 아무리 좋은 날 좋은 사주를 갖고 태어나도 부모가 노비면 그냥 노비잖아요. 그럼 사주가 좋은데 이 사람이 관운이 좋아서 정말로 물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노비 출신인데도 잘 되는 사람은 있습니다. 물론 고려시대 때 정중부 이유반과 같이 해서 무신난을 일으킨 이의민이가 노비 출신이죠. 이의민이가 노비 출신인데 결국은 나중에 정중부와 경대승에 이어서 정권을 잡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천민인데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건 뭐야? 환경이 바뀐 거예요. 환경. 그리고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장영실도 노비 출신이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사람의 타고난 운, 환경이 바뀐 건데 결과론적으로는 뭐냐? 아무리 내가 사주팔자에 결정이 되어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어떠한 운이 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럼 우리가 로또를 구매하고 복권을 사는데 로또를
사기 시작하는데 로또의 장점은 뭐예요? 복권은 다 숫자로 이루어졌는데 로또는 뭐냐고 하면 내가 직접 번호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또는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다른 복권은 어때요? 그냥 주는 대로 받아요. 물론 내가 뭐 몇 주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는 크게 뭐 많이 좌우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내가 어떻게 숫자를 선택하기는 힘듭니다. 물론 로또도 자동으로 사는 방법이 있고 수동으로 사는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자 수동으로 일단 산다고 칩시다. 수동과 자동과 반자동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수동으로 사는 사람의 운과 자동으로 사는 사람의 운이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이 로또를 그냥 무작정 찍는 사람은 일단 운이 좋아야 되는 거고요. 수동으로 사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선택권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숫자를 골라야 되는데 어떠한 숫자를 고르느냐는 운이지만 약간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죠? 분석이 필요하고 또 이 사람이 어떻게 연구도 하고 그러면 이러한 걸 토대로 해서 운이 결정이 되고 자동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이 사람은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일단 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반자동은 어때요? 반자동은 자기가 일단 숫자 몇 개는 선택할 수도 있고 거기다 따라서 운도 작용을 하겠죠. 자 이게 작용을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뭐냐면 그 사는 날의 일진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추첨 시간 이런 게 모든 게 맞아야 되는데 그 역시도 나중에는 이 운이 작용을 합니다. 운이 작용을 하지만 이 운을 내가 좀 끌어올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끌어오느냐? 자, 운을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주팔자와 모든 부분이 안 좋기는 해요. 하지만 내가 그 운을 바꿀 수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운이 좋은 사람이 있다. 근데 비행기 타고 가다 비행기가 떨어졌어요. 사주팔자 아무리 좋아도 거의 다 죽죠. 그러면 운으로 그 사주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배를 타고 가는데 아무리 이 잔파도가 친다고 하더라도 큰 파도가 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다 휩쓸리게 되죠. 즉 뭐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운이 좋았어요. 운이 좋은데 국가의 정책이 바뀌어버립니다. 정책이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무리 운이 좋고 노력을 해도 국가 정책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 사람은 사주는 굉장히 좋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적인 변수가 굉장히 작용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또를 산다든지 복권을 살 때 내가 운을 좀 좋게 해주고 강화시키는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사는 날짜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걸 일진이라고 하는데 나한테 좋은 기운이 오는 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간, 몇 시에 사느냐. 세 번째는 방향,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네 번째는 어떤 복권방으로 가느냐, 장소.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가 나한테 좋은 행운의 숫자를 찾으면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 이제 추첨 시간이니까 이 추첨 시간을 바꿀 수는 없죠. 술시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어느 정도 맞았을 때 내 복권 당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사주를 풀어봐야 되는데 사주팔자를 보면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이러한 조건이 나한테 맞아야 되는데 자 사주의 만세력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를 기준으로 태어난 월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나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이 편제라든지 정제라든지 특히 편제가 조금 더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재물운이 있어야 되고 이 재물운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운으로 놓고 볼 수 있는데 운은 도로와 같습니다. 이 운에서
언제 나한테 좋은 기운이 들어오느냐? 이 운도 똑같이 10년 대운, 뭐 1년 세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언젠가 이런 운이 오는 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좋은 기운이야.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재물운이 달랑 하나 있고 나의 기운이 강했어요. 그러면 아까 군비쟁제, 군겁쟁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재물의 쟁투가 일어났는데 여기에서 재물의 기운이 옵니다.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걸. 이 외에도 재물이 또 너무 많은데 또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오고 이거는 뭐냐면 재물이 오는 거지만 여기에 재물이 또 반대로 너무 많다. 재물 다 이렇게 재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때는 뭐냐면 재물의 기운을 제압해 줄 수 있는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오면 됩니다. 이걸 보는 건데 그러면 이 기운은 여기에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딜 가는데 서울에서 부산 가면 경부고속도로 이미 휴게소는 어디에 돼 있고 톨게이트는 어떻게 돼 있고 그건 다 결정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건 결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길이 막히면 돌아서 가면 돼요. 왜? 꼭 뭐 내가 경부고속도로로 가야 되나요? 여기 딱 얘기를 들었더니 이게 운이 나한테 안 좋은 운이 들어오는데 여기 차가 막힌데 막혔어. 이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쪽에도 막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막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운을 알 수 있는 거잖아.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48자에.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길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우회도로. 다른 길을 찾아. 그러면 내가 결정은 되어져 있지만 내가 다른 길을 찾는 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수동으로 한다든지 자동으로 해도 마찬가지야. 내가 날짜를 선택한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행운의 숫자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장소를 내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다른 길 찾는 거예요. 다른 길을 찾았으면 여기가 막혔다고 하면 우회도로로 가면 훨씬 더 목적지 빨리 갈 수가 있죠. 그것을 우리가 사주를 통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서로 상관관계가 일반 사람이 놓고 봤을 때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또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일단 이것을 전문가를 통해서 그 사람한테 좋은 기운이 뭔지 이것을 알아내는 방법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아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날이 갑을일에 태어났느냐, 이 병정일에 태어났느냐, 무기일에 태어났느냐, 경신일에 태어났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계일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갑을일에 태어난 사람은 토의 기운이 재물입니다. 병정일에 태어난 사람은 금의 기운이 재물입니다. 무기는 수의 기운, 경신은 목의 기운, 임계는 화의 기운이 재물입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나의 기운이 적은데 이것만 많다고 하면 이때는 이 목의 갑을의 기운이 와야 됩니다. 그다음 반대로 병정이 또 너무 많아. 이때 금이 적어. 이때는 반대로 금의 기운, 경신의 기운. 물론 지지가 보면 지지에도 인과 묘가 있고 여기도 신유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 글자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는데 맨 마지막에 이 수의 기운이 왕하고 화의 기운 재물이 적어. 이때는 화의 기운이 와야 되는데 화는 병정 그리고 사하고 오가 있는데 일단 뭐 글자를 찾는다는 거 쉽지는 않지만 만세력에서 이런 식으로 보셔서 여러분께서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잠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기운이 없다. 재물의 기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운에서 일단 와야 된다. 근데 이 운도 없어. 내가 찾아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만들면 됩니다. 내가 만들어. 어떻게 만들어요? 수상도 뭐 요즘 뭐 손금도 바꾼다고 하는데 수상을 변화시킨다든지 아니면 관상을 고친다든지 이름을 바꾼다든지 좋은 집에 산다든지 풍수 인테리어를 뭐 기분이 좋게 한다든지 이럴 수가 있죠. 하지만 사주는 뭐예요? 못 바꾸지만 사주는 태어난 연운일시 못 바꾸지만 내가 이런 걸 알고서 아까 말씀드렸죠. 일진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장수 선택하면 됩니다. 나비 효과 아시죠? 나비 효과. 실제로 아마존강에 그 미세한 날개짓 하나가 거대한 폭풍우를 일으켜서 허리케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나비 효과라고 하는데 이 작지만 이 작은 기운 하나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큰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큰 변화. 이 큰 변화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변화를 준다고 했을 때 변화를 누가 주는 겁니까? 내가 주는 거죠, 내가. 그러면 그 변화를 줄 때 복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러면 연구를 한다든지 이왕 연구하면 자기가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시간 수의 기운이 필요한 사람은 밤늦게 심야 시간에 연구하고 그리고 금의 기운이 필요한 사람은 일단 뭐 금요일날 오후 신시나 유시에 한다든지 아니면 뭐 토의 기운으로 토생금 해도 되겠네요.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오늘은 뭐 시간상 큰 틀에서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궁금해 하시는 것을 만약에 관심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로또라든지 복권에 당첨될 때 자기에게 필요한 숫자가 무엇인지 행운의 숫자 그리고 어떤 방향을 가야 될지 어떤 장소를 찾아야 될지 어떤 날짜를 선택해야 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른 영상을 통해서 제가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영상 이렇게 줄이고요. 새로 이어서 계속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제가 영상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당첨은 재물 관련 이런 의지로만 올려놨지만 우리가 역학 전반에 대해서 제가 다른 분들하고 다른 시각, 다른 각도로 그동안 많이 연구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분석했던 점을 따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